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상황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는 파란색 일색이었고 한쪽으로 쏠림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쏠림 현상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섹터 내지는 에너지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좀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호재를 터뜨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SK 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S트래픽은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물산도 해외에서 좀 수주 받았습니다. 이 수주 받은 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수주 8천억이죠. 8천억 받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하고요. 특히 또 유가 강세 기대감에 지금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등 급등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박에도 가격을 못 올렸었던 농심이 다시 라면 가격 올린다 그러면서 초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제 좀 하락이 컸었죠. 음식료 섹터주들도 그대로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폴더블 폰 사전 예약이 100만 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KH 바텍, 세경 하이텍 등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강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전력성 관련주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이 시간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들이죠. 그리고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조금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의 초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LIG 넥스원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26일쯤에 또 폴란드랑 또 본계약 체결한다 그러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뉴스에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던 뉴스인데도 또 나오면 또 오릅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시장 대응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엔터라든지 콘텐츠주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일부 약한 모습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합니다. 라면값이 또 오른다고 하죠. 농심이 24년 만에 이번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확실하게 더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도미노 가격 인상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선 걱정이 되지만 일단 주가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농심이 좀 실망을 안겨줬었습니다. 다른 아시다시피 오뚜기나 대상이나 오리온 이런 쪽들은 약간 좀 다변화시키면서 뭔가 제품 다변화로 인해서 수익률 잘 방어를 했다라면 농심 같은 경우가 라면 쪽이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모습이죠. 또 라면이 또 서민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을 강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원가 부담은 계속 생겼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또 농심이 가격 인상을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6%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품업체들도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수입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환율까지 최근에 급등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고물가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고물가가 빠진 걸 또 상쇄버리면서 부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음식료 섹터주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멜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농심도 기술적으로는 한 32만 원대 중반 정도의 좀 강한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 다른 음식료 섹터주들도 거의 20에서 60일선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저점, 오늘의 저점 부근을 단기적인 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음식료 섹터주들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정유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펙이 감산을 검토한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그럼 추세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금 상승 궤도를 타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좀 최근에 이제 90불 아래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빨리 잃고 싶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혹여라도 하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지시키고 싶은 생각에 어느 정도 좀 감산 카드를 좀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좀 감산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중동에서는 그 정도 유지되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산카드를 꺼내들어서 정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인데 이것도 어저께 장 초반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요새는 뉴스를 그날 보고 그날 사도 먹습니다. 어제 보시면 방산 같은 경우도 어제 나온 뉴스였었거든요. K2, K9 이제 본계약 체결한다. 오늘 또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도주 섹터에서는 뉴스가 계속 벗는데도 또 오르고 이런 식. 예전에는 뉴스 나오면 끝이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도주 섹터는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섹터주들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유주들도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주들까지 해서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유들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조정이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가 얼마나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이게 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과 함께 유가가 빠진 부분을 오히려 감산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동 쪽의 의지, 오펙 플러스의 의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기술적인 흐름,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뭐 유가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다시 또 정유주들은 좀 플레이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폴더폰 관련된 종목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반응이 괜찮나 봐요.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대수라든지 구체적인 현재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뭐 한 100만 대 정도 사전 예약 됐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뭐 사방에서 사전 예약 관련되어서 유혹하는 문자들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도 사전 예약 할 뻔했었는데 일단 좀 참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셉니다. 일단 뭐 폴더블폰 같은 경우도 2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플립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 뭐 초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타입보다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선호도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폴더 쪽은 무거웠었는데 약간 가벼워진 느낌. 플립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최근에 뭐 시장에서 원하는 바대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줄이 약간 더 흐려졌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쪽에 좀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고요. 중국산들도 최근 나오고 있는데 중국산들은 뭐랄까 이 힌지가 이 접히는 것에 대해서 각도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펴다 보면 빨딱 펴지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국내 것들은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힌지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고요. 뭐 이제 표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오늘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다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KH바텍이 7%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뭐 일단은 뭐 사전 예약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매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3개의 키워드 봤는데요. 오프닝 픽은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좀만 빠지면 또 올라오고 좀만 빠지면 또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에너지와 관련된 호재를 터뜨리면 그 부분 상당히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그렇다고 그랬었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한 호재를 나타낸 회사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또 내지는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확실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섹터주들, 뭐 특히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도주 섹터 안에서 덜 오른쪽으로의 순환매와 함께 또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인데요. 지수상으로는 일단은 2,400 정도가 최대 맥시멈 지지라인이라고 설정하시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유럽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봤을 때 연준의 9월달 금리 인상에서 상당히 좀 고민 많이 깊어지겠고요. 이런 지표들의 악화 부분은 분명히 뭐 아주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의 가능성도 다시 또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